안녕하세요, 이산입니다. 오늘은 갑술일주 남명사주를 가져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5개의 오행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죠. 이렇게 균형 잡힌 사주를 공부하는 것이 우리 명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어려워하는 사주이기도 하다. 뭔가 흠이 있어야 해석하기가 좋은데 흠을 찾아내기가 어렵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일간을 정확하게 분석해 보는 것이 좋다. 일간의 성향을 철저하게 분석한 후에 그 일간과 나머지 관계를 살펴서 길흉이나 또는 기세, 기운을 살펴보는 거다. 자, 일간은 간목이죠. 그리고 월주를 보시게 되면 기유 정제와 유금 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월주는 일간 명주의 사회적 활동성을 의미합니다. 월간은 추상적 사회성이고요. 그 다음에 월지는 현실적 사회성입니다. 그래서 월간은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가치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월지는 현실적으로 내가 활동하는 그 사회를 의미한다. 사회성을 의미한다. 직업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제와 정관이죠. 너무 반듯하다.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사회성도 가치도 선비적인 스타일이고요. 내가 현실에서 움직이는 유금도 정관이잖아. 정해진 루틴 속에서 내가 단계를 밟아가면서 올라가는 거다. 자, 때로는 복잡한 사회 속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옛날에는 사회가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었죠. 직업도 단순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벼슬을 얻는 거 외에는 없었죠. 공부를 해서 벼슬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도 보면 농사 짓는 거와 몇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직업군이. 이렇게 단순한 사회 속에서는 정제와 정관은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정해진 루틴 속에서 내가 단계를 밟아가면 되니까. 그러나 현재 사회는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잖아요. 직업군도 그렇고요. 자, 이런 경우에 관이 반드시 공무원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관은 사회적 활동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직업군을 따질 수도 있는 거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너무 파편화되어 있고 경쟁력이 심하고, 그래서 정해진 루틴 속에서 내가 단계를 밟아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직업을 가지신 분도 자기의 어떤 이력을 만든 다음에 다른 회사를 이직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높여가잖아요. 투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대사회에서. 그래서 이 명주 입장에서는 정제 속에서도 편제를, 그 다음에 정관 속에서도 편관의 성향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 그런 것을 품고 한 번쯤 사회를 바라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충고를, 어드바이스를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일간을 한번 보십시다. 일간은 간목입니다. 간목. 자, 일단 제가 저수량 책의 내용을 한번 보면서 간목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목은 목기의 시작입니다. 목기. 그죠? 나무의 기운이라는 거죠. 한겨울 엄동설안에 깊이 응축되어 있던 생기가 딱딱한 음기를 뚫고 터져나오는 생명력이다. 강한 생명력이다. 자, 나무는, 그저 봄의 나무는 겨울에 딱딱한 꽁꽁한 땅을 뚫고 나오는 힘이죠. 바위도 뚫고 나오는 힘입니다. 초봄에 새싹이 땅 위로 솟구쳐 나오는 강한 용출력이다. 상승력이다. 분발, 저돌적 직진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괴상으로 보게 되면 진네개를 의미한다. 자, 여기서 괴상은 문왕팔계, 지구의 사시순환을 표상한 문왕팔계를 의미합니다. 문왕팔계에서 간목, 그죠? 간목은 바로 진뇌계를 의미한다. 진뇌계는 뭡니까? 2개의 음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양효가 있습니다. 이 양효가 2개의 음효를 뚫고 위로 올라가는 것을 상징한다. 즉, 간목의 의미와 일치하죠. 그래서 우리가 명리를 공부할 때는 지구역인 문왕팔계의 괴상과 접목시켜서 같이 이해하는 것이 좋다. 뿌리가 같아요.
우리 그 사주팔자는 문자로 이루어져 있죠. 간지라는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문왕팔계는 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태극에서 음양에서 사상이 나오고 오행이 그 사상을 돌리면서 상으로는 팔계를 만들고 문자로는 천간을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뿌리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주역인 팔계와 천간을 같이 접목시켜서 이해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괴상은 진뇌계로서 천지를 진동시키며 꽁꽁 얼어붙은 대지를 흔들어 응축된 생기를 깨우는 강한 기운이다. 진뇌계는 우레진자예요. 우레진자. 우레, 천둥, 번개를 의미한다. 자, 이건 뭡니까? 하늘에서 우르릉 꽝 하면 땅이 울리죠. 땅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꽁꽁 언 땅이 흔들리면서 새싹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그거를 주는 거죠. 기회를. 그래서 봄의 천둥 소리, 그죠? 그것은 바로 얼어붙은 대지를 깨우는 힘이다. 자, 목기는 생명을 낳고 기르는 어진 성격의 소유자. 오상 중에 인의 예지신 오상 중에 인에 해당한다. 자, 왜 인일까요? 그냥 순서상 갑을병정의 순서상 먼저고 인의 예지신 순서상 먼저니까 그냥 인인가? 그건 아니다. 자, 봄의 생명력은 뭡니까? 씨앗을 틔워서 키우는 힘이잖아요. 어머니가 생명을 탄생시키는 힘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의미하죠. 그래서 어질 인자인데 이 인은 사랑인자를 뜻합니다. 사랑입니다. 이는 사랑인자다. 이 일을 시작하고 추진하는 힘이 강하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창조적인 성향이 있다. 그죠? 딱딱한 언 땅을 뚫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니까 미래지향적이다. 웬만한 난간에는 부러지지 않고 뚫고 나가는 불굴의 투지력을 가지고 있다. 송곳으로 뚫어도 뚫리지 않는 꽁꽁 언 땅을 뚫고 나오는 거고요. 바위도 뚫고 나오죠. 씨앗을 바위에 두면 바위에서 뚫고 나옵니다. 그리고 흙도 없는데 그 바위 속에서 소나무가 자라고, 그죠? 우리가 산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간목의 성향입니다. 앞장서서 이끌고 나아가려는 리더자로서의 욕구도 있고요. 혈기왕성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남에게 굽히지 않죠. 그 땅을 뚫고 나온 싹은 웬만하면 그냥 위로 솟구쳐 올라가죠. 쭉쭉 뻗어 올라갑니다. 바람이 불면 부러질지언정 굽히지 않는다. 그것이 청소년의 성향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자라서 성숙해지면 가지가 늘어지고 이제 키가 커지면 그때는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거니까 바람이 불면 굽힐 줄 알고요. 바람이 불면 피해갑니다. 굳이 그냥 싸우고 버티지 않아요. 자기가 굽힘으로써 이기는 거죠. 굽힌다고 해서 지는 것은 아니다. 지산견계가 있죠. 지산겸계. 공자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괴인데 땅 속에 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땅이 위에 있고요. 산이 아래에 들어가 있어요. 산은 땅 위에 있는 것이 정상이잖아. 근데 산이 땅 아래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겸손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겸손하다고 해서 남에게 굽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기는 힘이다. 이렇게 해서 공자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간목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한번 천간을 한번 봐볼까요? 일간 목이 시주에 있는 식신 병화를 생해 줍니다. 그리고 이 병화는 월주에 있는 정제 토를 화생토로 해주죠. 그리고 이 토는 편인 임수를 토극수합니다. 이런 관계를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가장 키포인트로 봐야 될 게 뭐죠? 그거는 정제정관이 아니라 시주에 있는 식신입니다. 식신. 그래서 이 식신이 바로 월주에 있는 정제정관을 생해줍니다. 식생제 재생관이죠. 화생토 토생금입니다. 그래서 일간 입장에서는 병화가 살아야, 그죠? 병화 식신이 활동성이 강화돼야 바로 월주에 있는 정제와 정관을 살릴 수가 있는 거다. 순서가 있는 거죠. 순서가.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연주 그 임수 편인이 수극화해가지고 식신 병화를 극합니다. 즉 일간의 그 활동성을 제지하고 있죠. 임수가. 그래서 임수는 그 병입니다. 병신이라고 말하죠. 즉 나의 활동성을 막아주고 있다. 식신은 바로 뭡니까? 이 활동성을 통해서 재를 살리고 식생재, 그 다음에 재는 재생관에서 관을 살립니다. 이것이 흐름인데 그 편인 임수가 바로 식신의 기운을 도식하죠. 훔쳐갑니다. 그래서 기운이 활동성이 막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그 병화를 그 기운을 살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찾아야 된다. 이것이 키포인트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월주 기토가 토국술에서 편인을 극제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 기토는 병신을 극제해주고 있으니까 그 병신을 치료하는, 병을 치료하는 약신입니다. 약신. 기토는 약신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편인이 식신을 제어해주는데 극제해주는데 그 편인을 오히려 제거하는 그 기토가 있어서 이 사주는 굉장히 좋은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그 일지를 볼까요? 일지 술토. 이건 처궁이죠. 부부궁입니다. 나의 백그라운드죠. 이것이 지금 편제인데 이때 이 술토를 보게 되면 지장간이 신정무다. 신정무. 자, 즉 이 술토는 토로 보게 되면 용암토입니다. 용암토. 딱딱한. 그죠? 그 속에 그 돌도 있고요. 돌이 있고. 그죠? 이런 용암토다. 그러면 이 간목이 뿌리를 내리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그 12운성으로 양이죠. 양은 갑이 활동할 때 양보할 줄 아는 그 힘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강할 때는 상대방이 약하게 해서 양보하고, 상대방이 강할 때는 내가 약하게 해서 양보하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비록 용암토지만 어떤 나를 너무 지나치게 주장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월간의 이 정제는 이제 와이프이기도 하죠. 그죠? 토국수 정제는 일간 간목의 와이프입니다. 근데 이것이 갑기합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두 분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하고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를 보게 되면 그 유술은 유술천이라고 해서 그 합을 깨는 힘이죠. 합을 깨는 힘입니다. 그리고 신유술 해서 그 방합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일간의 사회 활동성과 그 부부궁이 서로 합을 이루기도 하고요. 때로는 합을 이루기도 하고요. 때로는 천으로 합이 깨지기도 하고, 이런 관계다라고 보니까 일간의 사회 활동성이 부부궁에 있어서 약간 제약을 받기도 한다. 서로 의견 충돌도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두 분의 관계는 갑기합으로 굉장히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지금 병화, 일간의 식신성, 즉 정제와 정관을 생해주는 식신이 시주에가 있죠. 이거는 실질적인 활동성이 인생 후반에 있다, 50대, 60대에 있다, 60대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0대 정도의 식신의 활동성이 강화되고, 이 식신의 활동성이 강화됨으로써 정제와 정관을 본래 기능으로 이제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일단 식신의 관계를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토, 약신의 관계도 잘 봐야 되고, 이 편인, 이 사주에 병을 주는 이 임수의 활동성도 살펴봐야 된다. 어디서? 운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병화 식신이 살아야 되는데, 이때 병화 식신 운에서 오운이 와준다면 인호술 삼합이 되죠. 인호술 삼합이 돼서
시주 병화를 굉장히 강하게 지지해주는 힘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게 언제쯤일까요? 일단 지금 6기 대운으로 전환이 됐죠. 6기 대운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23년도에. 자, 보시게 되면, 올해 보게 되면 묘유충이 들어오네요. 그죠? 묘유충. 자, 그래서 이때 오히려 유술천을 갖다가 쳐주는 유금, 묘유충이 들어왔으니까 오히려 꽁꽁 묶여있던 유금의 활동성이 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언제냐면 21년도에 보면 신금이 들어옵니다. 신금. 즉, 이 신금은 뭐냐면 월지 유금의 지정간을 보게 되면 경신이죠. 이때 신은 용사신입니다. 즉, 이 사주 전체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용사신인데 이것이 21년도에 들어오죠. 그래서 이때 어떤 정관의 어떤 전환점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전환점. 그죠? 그리고 계묘년에 들어와서 묘유충이 일어나면서 이 잠들어 있던 유금의 활동성을 깨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충이라고 해서 반드시 안 좋은 게 아니다. 잠자고 있을 때는 그것을 깨워주는 활동성이고요. 그래서 나이가 지금 62세이기 때문에 이 충이 들어와도 웬만한 건 견딜 수 있다. 오히려 나의 잠자고 있는 잠재력을 깨우는 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26년운에 보게 되면 병호가 들어옵니다. 병호. 자, 병은 식신이죠. 오는 인옷을 삼합을 이룹니다. 즉, 간목일간의 활동성인 식신이 본격적으로 힘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26년 병호 대운을 기점으로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25년도에도 사화가 들어오고 있죠. 운에. 그래서 운이 서서히 상승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전체적으로 어떤 12운성을 보게 되면 사실은 좀 기울어 가고 있죠. 기운이 침잠되고 있다. 자, 그것이 일종의 흠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내 기운이 왕성하게 활동할 때 운도 같이 기운이 상승 곡선을 가져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지금 운이 들어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기운은 약간 하락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물론 그렇게 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죠? 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일단 26도 병호 운을 기점으로 해서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관운, 그 다음에 재운, 이것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거다. 즉 인생 후반에 오히려 활짝 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갑술일주 남명사주를 가지고 개략적으로 전체적인 운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